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원서 접수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올해 32회 시험이 원래 30회 시험 때 합격자 수가 합격자 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조금 적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또 작년보다 늘어날 차례인데 합격자 수가. 자, 그리고 시험이 조금 이제 무난하게 조금 출제돼서 작년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올해 32회 시험 보는 게 참 좋은 그런 거 해였는데, 근데 여러 가지 올해 변수가 좀 생기고 막 그랬죠. 그래서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하고 응시하는 바람에 첫날 산업인력관리공단 서버 다운될 정도로 막 그런 일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접수하고, 그래서 또 요새 계속 뉴스에서 중개 수수료율 인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상대평가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검토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공청회가 열리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협회에서 계속 압력을 넣어서 또 올해 너무 많이 접수했으니까 또 중개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격자 수를 조절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합격자 수가 왕창 적고 작년보다 적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난이도를 근데 좀 문제를 쉽게 했는데 6만 명 합격하면 안 되니까 쉽게 해가지고, 근데 문제를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문제 만약에 10,000명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재기 문제를 좀 받아줘가지고 합격자 수 어느 정도 높이는 이런 식의 어떤 숫자를 조절하는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2차 과목이 어떻든 간에 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특히 시험 보실 때 평상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공부를 평상시대로 이제 하시는 거 계속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주의할 것은 하여튼 어려운 문제라든가 낯선 문제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빨리 제끼고 똘똘한 문제, 아는 문제들을 푸는 그런 연습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딱 똘똘한 게 있을 건데 그런 문제들을 잘 골라내겠다. 또 낯선 문제라든가 좀 못 보던 문제, 어려운 문제는 빨리 제껴놓고 일단 똘똘한 문제부터 먼저 푸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요번 시험에서. 그래서 어려웠거나 난이도 높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는 거에 그걸 해결하려고 시간을 소비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똘똘한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당황해서 제대로 못 풀고 이렇게 해서 실수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딱, 올해는 어떤 간에 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 출제될 거다. 빨리 걔네들을 제껴놓고 똘똘한 문제 풀면 난 합격한다. 이런 마음으로 문제 푸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쫄지 않고 그거만 잘하면 여러분이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우리 문제집 84페이지 56번 문제 펴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올해 또 한 가지 광고를 또 오늘 드리면, 오늘 줌으로 라이브로 하는데, 이제 오후에는 일단 오후까지 제가 지금 진도가 늦어져가지고 오후에도 촬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후에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요건 또 라이브로 하지 않고 오후에 촬영한 것은 다음 주에 또 이제 이게 업로드 된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 앞부분도 그렇고 업로드 된 거 이 강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강을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인강 수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냥 할 때만 좀 하고 그냥 지나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구멍이 왕창 생겨가지고. 자,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오후에 또 제가 촬영한 것을 다음 주에 업로드 되면 꼭 여러분들이 문제를 또 수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어떻든 한 2시까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페이지 문제집 56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은 우리 1번 지문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미력 적원용 내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과 공장 신증서를 위한 사업용 과세물권 취득. 과미력 적원용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몇 배? 2배 판세율이고요. 2번 50% 범위에서, 자, 보세요.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중과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는데 이건 다 그래요. 자, 지방세 주요 표준세율에다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근데 표준세율에다가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거지 중과세율에는 탄력세를 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주의하고. 맞습니다. 2번. 3번 오피스텔 등의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하지 않고 필요한 때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자,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뭐가 될 수 있다? 별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사무용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별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4번입니다. 과미력 적원형 내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가스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설 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공장 신설 증설한 자가 공장 신설 증설한 것으로 중과세를 정한 다른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세율 적용에 나오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갑이란 사람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신설 증설했어요. 을이 공장을 신설 증설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미력 적원형 내 공장 신증설과 좀 구별해서 세율 적용에 관한 건데, 사업용 가스 물건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요. 사업용 가스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한테 중과세를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중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이 그림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이 사업용 가스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런 거지. 시험에서 바꾸면 이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 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사업용 가스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를 때 누구한테? 사업용 가스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 한다는 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5번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 한 후 5년 이내에 경과하여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과미력 적원형 내 공장 신설 증설 취지 중과세에서 여러분 이런 거 배웠어요. 아까 업종 변경, 그 다음에 또 승계 취득, 포괄적 공장의 승계 취득, 주인만 바뀌거나 업종 변경 한 일만 바뀌거나 과미력 적원형 내에서 내로의 이전 중과세하지 않고 단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하고 이런 거 배웠죠? 자, 그럴 때 또 이거 하나요. 다만 토지 건축물 취득 후요. 토지 건축물 취득 후, 부동산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요.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설 증설은, 공장 신증설은 이거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중과세 안 해요. 그러면 법령의 반대 속으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 공장 신증설 있죠? 5년 이내에. 자, 이때 만약에 공장을 신설 증설했다. 그러면 5년 이내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를 해요. 자, 그런데 중과세를 하는데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대상 과미력 적원형 내 공장 신설 증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과미력 적원형 내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한 중과세 아까 말씀드렸는데 1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과미력 적원형 내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한 중과세. 우리 과미력 적원형 내 중과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과미력 적원형 내 중과세. 과미력 적원형 내에서 먼저요. 한번 봅니다. 과미력 적원형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시 중과세 할 때, 자, 요 신설 증설하면서 취득하는 일정한 사업용 과세 물건,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해요. 과세 물건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합니다. 그럴 때 이때 과미력 적원형 여기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같은 데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지라는 데니까 이런 데는 중과세 제외합니다. 이때 공장은 이게 비도시형 공장이어야지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비도시형 공장이어야지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를 제외합니다. 비도시형 공장이지 도시형 공장은 제외해요. 도시형 공장. 도시형 내 꼭 필요한, 도시지역 내 꼭 필요한 공장인데 어떤 건지는 뭐 기본서에 자세히 나왔지만 자세한 건 할 필요 없습니다. 도시지역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공장,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신설, 어느 정도 공장이 신설돼야 되느냐?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돼야 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신설돼도 인구 집중, 경제 집중 문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안 해요. 여기 증설의 요건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과세 물건인데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느냐? 자, 그러면 자,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느냐?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 신증설하면서 취득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그 다음에 공장 신증서일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과 기계 장비, 이 네 가지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과세 제외하는 거 다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과세 제외하는 거, 여기가 과미력적 원역이고 여기 서울 일대 아까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 중과세하지 않고 주인만 바뀐 거니까 중과세하지 않고요. 업종 변경 하는 일만 바뀌었을 때, 치약 만드는 공장인데 치술 만드는 공장으로 하는 일만 바뀌었을 때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자, 이것도 새롭게 인구입 경제력 집중 문제 없다고 봐가지고 과미력 억제 권역 내에서 내로의 이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특별시, 다만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설 증설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깊게 어렵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깊은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번 지문 보니까 산업집적 활성화 57번 문제입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중과세하지 않고요. 2번 중과세를 중대사는 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는 과미력적 운영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그리고 과미력적 운영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이때 건축물 연면적 증설의 요건은 증설은 20% 이상 늘어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초과해서 증설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자, 한 날부터 5년 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과 기장비요. 그래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취득하는 공장용 건축물 합숙 토지, 공장 신설 증설로부터 5년 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기장비 네 가지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해당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이전은 중과세하지 않는데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에 경영하던 자가 공장 신설일로부터 2년 내 이전하는 경우라든가 또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해당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이전은 중과세하지 않느냐,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한다는 거. 5번 기존 공장 철거 후 1년 이내 동일 규모로 다시 재축해요. 그러면 기존 공장 연장선상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동일 규모로 1년 내에 다시 재축했다. 그러면 뭐 이 새롭게 기존 공장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거지 새롭게 인구입, 자 경제력 집중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적용한다는 거 틀렸죠? 5번 정답입니다. 넘어가시면 58번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 자, 58번 문제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요, 그 3번 지문, 4번 지문에서 3번 지문 한번 보세요. 그 도심지에 건축된 오피스텔도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고 하던가,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별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4번 병원의 병실을 증축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의 중과 1,000분의 20 중과균세율의 2배를 합한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거는 지방세법 기본 통칙 내용인데 과미력적 원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신축 증축과 관련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우리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에서 두 번째로, 자 먼저 과미력적 내 중과세는 과미력적 내 공장 신설 증설 시 중과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거냐면 과미력적 내 중과세는 이거예요. 자, 또 보세요. 두 번째로 과미력적 원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용 또는 주사무소용, 본점용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를 해요. 자, 그럴 때 이때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이어야지 이게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아니에요. 지점이나 분사무소용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부동산 취득에서 이때 취득은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새롭게 인구이입이 있다고 봐가지고 중과세를 해요. 신축과 증축에 한해서 중과세를 합니다.
자, 신축과 증축이 하나예요. 그런 거지. 이 승계취득 있죠? 기존의 부동산 빌딩을 승계취득한다? 주인만 바뀐 거니까 승계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이때 본점용 부동산 신축, 증축에서 이 신축, 증축의 의미에서 여기서 신축, 증축할 때 그 지방세법 기본 통칙 내용인데요. 이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본점용 주차 타워,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 사무소 본점용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 같은 것이죠. 주차 타워. 이런 것들은 주차 타워를 신축한다. 이런 것들은 중과세를 해요. 이건 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병원의 병실이라든가 병실 또 그 다음에 또 백화점 시장, 백화점이라든가 시장의 증축이나 이런 것들은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신축, 증축, 병원의 병실이나 백화점, 시장 등의 신축, 증축은 중과세하지 않고요.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 같은 것이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하고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요 신축, 증축의 의미, 본점용 주사무소, 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때 부동산은 떡하니 짓거나 늘 때 중과세하는 건데 이때 신축, 증축에 관한 지방세법 기본 통칙의 자세한 내용인데 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내용 기본서에 보면 근데 그런 거 다 일일이 어떻게 볼 수는 없고 이 정도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질문 봅니다. 병원의 병실을 증축하는 경우에 자, 이렇게 중과세 한다는데 틀렸습니다. 병원의 병실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으면 과미력소건용 내 공장 신설 증설 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산업단 유치업 공업지역은 중과세 제외하고 그렇죠. 2번 도시형 공장이요. 도시형 공장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비도시형 공장이 한다고 그랬고 5번에 보면 과미력소건용 내 공장 신설 증설할 때 공장용 건축물 중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하는 거지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59번 문제 보시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번 지문 보시니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상적에 있는 주택은 중과세를 하죠. 몇 프로로요? 8%로. 그러면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그게 일반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이거든요. 4%. 그래서 이 4%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에요. 중과균세율 2배면 4%고 표준세율 4%에다 합치니까 8%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조정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면 자, 몇 프로로? 8% 중과세 합니다.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중과세를 합니다. 중과세를 해요. 자, 그래서 1번 요거 틀렸고요. 2번 봅니다. 토지건축물 취득 후 자 3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중과세를 적용대상이 됐다면 해당 중과세를 중에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건데 이게 5년 내에 정확히 얘기하면 3년 내라고 했으니까 좀 이게 하나여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실정 같으면 5년 범위 내니까 3년으로 하면 좀 안 되는데 이게 어떻든 간에 출제자 의도를 봐서 3년 아니고 5년 내 하나여라는 말이 3년 내 하나여라는 말이 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5년 내 이게 중과 대상이 됐을 때 중과세를 중에서 추징합니다. 그래서 1번도 일단 중과세를 합니다. 1세대 2주택으로서 조정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우리가 8% 중과세 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봅니다. 2번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세율 적용과 관련한 건데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건축물 취득 후요. 토지건축물 좀 깊은 내용이 한번 보세요. 토지건축물 취득 후 취득했어요. 취득하고 나서 이때는 표준세율로 세금 냈겠죠. 자, 그리고 나서 5년 이내에요. 5년 이내에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해서 이게 이제 사치성 재산 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치성 재산이 됐다 5년 내 그러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정해요. 그래서 이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정하는데 이때 중과세 할 때
해당 중과세를 정하는데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를 정합니다. 살성자산이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자,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만약에 이게 토지건축물, 일반적인 토지건축물 취득 후 표준세율로 세금 내는데 5년 내 이게 만약에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럼 역시 전체 가액에 대해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요거 물론 이제 해당 중과세를 적용해서 이제 추징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토지 취득했는데 용도 변경세 착공해서 이게 골프장이 됐다? 그럼 골프장에 대한, 전체 가액에 대해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살상산에 대한 중과세로 추징을 해요. 근데 다만 이때 표준세율로 세금 낸 것은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2번은 5년 내인데 3년 내라고 되어 있는데 3년 이내에 하나여란 말이 들어갔으면 정확하게 틀린 게 되는데요. 하여튼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틀린 것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고급택,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해서 고급택, 고불악장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에요. 전체가 아니라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적용할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 취득 등의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400,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중과세율로 추징한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살성자산 등이 됐을 때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하는 거, 요거하고 비교해서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원래 고급택이나 고불악장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아니면 원래 일반 건축물이었어요.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 등을 해서 증축 등을 해서 이게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됐어요. 고급 오락장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일반 건축물이었을 때 3억이었는데 증축 등을 통해서 고급택 고오락장이 되면서 10억이 됐다 그러면, 좀 깊은 내용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10억이 됐다 그러면 이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 그러니까 전체 가액에 대해서 이때는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때 일반 건축물 취득할 때 이미 세금 냈잖아요. 전체가 아니라 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요. 그래서 증가된 이 건축물 가액,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면 여기서는 3억에서 10억 됐으니까 얼마요? 7억. 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 여기다가 이제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추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과세율 적용. 자,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축해서 고급택 고불악장이 되거나 아니면 자, 원래부터 고급택 고불악장이었는데 이게 중과 대상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자, 여기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하는 거지 전체 가액이 아니라는 거. 이걸 비교합니다. 일반적인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이게 살상재산 등이 됐을 때는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율로 추징하는 것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4번은 그래서 요거요. 3번 맞고요. 4번 봅니다.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정하는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가설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른데 아까 누구한테 중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사업용 가설 물건의 소유자가 공장 신설 증설한 것으로 중과세합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정하고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한 얘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88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60번 문제예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은 옛날에 이렇게 딱 한 번 기출이 되는데요. 비슷하게 기출이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용 주사무소용 부동산 신축. 자, 떡하니 이거 신축, 증축할 때 증축에 한해서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신축, 증축에 한해서 중과세하는데 이때 본점용 주사무소용 신축, 증축. 자, 이게 어떤 건지 신축, 증축에 해당되는 경우, 즉 중과세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적으로 보세요. 지방세법 기본 통칙 내용에서 참고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60번 문제 병원의 병실은 아까 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병원의 병실, 시장, 백화점 등은 증축, 신축, 증축 중과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택은 살성산이니까 신축, 증축했을 때 중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를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병원의 병실 같은 건 중과세하지 않지만 고급락장, 고급주택, 리을번, 법인의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는 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네, 중과세 하고요. 백화점의 영업장 중과세 안 해요? 안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과세 되지 않는 것은 기억하고 미음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에 보면 자세하게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딴 거 없어요. 그냥 거기 해설에서 도시용 공장을 영위하는 공장군에서 자, 본점용 사무실을 증축이나 또 그 다음에 제가 주차 타워 증축이나 뭐 이런 정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거기 두 번째 거 본점의 사무소중 주차 타워 신축 증축 중과세 두 가지만 알고요. 그다음에 중과세 해당하지 않는 거 병원의 병실이라든가 맨 마지막 거 시장, 백화점, 영업장 등의 경우 신축 증축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가볍게. 89페이지 6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는 거죠. 즉 대도시내 중과세에 관한 거죠. 네, 그럴 때 요 대도시내 중과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도시내에서 도시용 업종의 법인이 행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중과세 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도시용 업종은 당연히 도시용 내 필수 유치돼야 되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2번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중 중과 규정은 사업용 부동산 취득만 중과세한다는데 이 대도시내 중과세는요. 대도시내에서 중과세 나왔다. 이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전입하면서 중과세할 때 이때 중과세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런 거 사업용 비사업용 따지지 않고 중과세예요. 3번 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 시 차량 개장비는 중과세하지 않아요. 이거 부동산 취득만 중과세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4번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용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는데 요거 그래서 3번이 하여튼 정답이고요. 4번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대도시내 중과세는 지점 분사무소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거든요. 다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과밀옥저원 여부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는데 산업단지는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 아까 과밀옥저원용 내 공장 신증설에 대한 중과세, 과밀옥저원 내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을 중과세, 이때는 지점 분사무소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지금 어떤 거냐면 이거는 대도시내 중과세에 관한 건데요. 한번 볼게요. 우리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는 이번에는 대도시내 중과세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대도시내 중과세는 대도시내 중과세에서 먼저 첫 번째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다음에 지점 분사무소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대도시 바깥으로 내로 법인 전입하거나 대도시 내에서 바깥으로 내로 그러니까 대도시 내로 법인 전입하거나 자, 할 때 중과세라는데요. 하면서요.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하거나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또 지점분사무소 설치하면서 중과세하거나 전입하면서 대도시 바깥 내로 전입하면서 중과세할 때 이때는 지점분사무소 사업용 비사업용 불문하고 중과세래요. 자, 이때 중과세 부동산 취득 중과세는 지점이나 분사무소 이런 것들 또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하고 중과세랍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도시내 중과세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량 개장비 아니에요. 부동산 취득을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과밀옥저원용 내 공장 신설 증설 시는 공장용 건축물과 속토지 공장 신설 증설을 취득하는 차량 개장비 4가지 물건을 취득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
여기서는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에서는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에게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만 중과세예요. 그래서 차량기 장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차이점도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차량기 장비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한번 봅니다. 여기서는 지점 분사무소 이런 거 불문합니다. 여기 과미력정내에서 법인의 과미력정내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여긴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도시 내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 설치하거나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할 때는 지점 분사무소 이런 거 사업용 비사업용 불문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한번 차이점 비교해 보고요. 자, 그래서 3번 요거 차량기 장비는 중과세 하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다. 자, 3번 좀 깊은 내용이지만 봐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물론 여기 대도시내 중과세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대도시내 중과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도시 중과제 업종, 대도시 중과제 업종이라고 그랬어요.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 설치 불가피 업종이라고 해서 대도시 설치 불가피 업종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라서 대도시 중과제 업종인데 어떤 것들이냐면 요거 자 30몇 가지가 있죠. 34가지가 있는데 기본서 보면 은행업, 유통업, 자 첨단업종,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자 그 다음에 의료업, 병원 같은 거, 그 다음에 첨단업종, 또 그 다음에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 자 해서 30몇 가지가 나옵니다. 첨단업종,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등 하여튼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라고 해서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육안전자본, 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이요. 딱 봐가지고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중과세 하면 되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알고 요거 꼭 여러분들이 요거 알고 있는지 요거 시험 여러 번 나왔으니까 꼭 알아둡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90페이지, 자 90페이지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90페이지 지방세 62번 문제 우리가 63번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62번 문제도 또 뭐 반복돼서 쭉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62번 문제는 3번 질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과미력종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가스물건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여기에 3번 일단 맞고요. 1번 왜 틀렸는지 봅니다. 과미력종 문제 자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2배 합한 세율을 적용해서 중과세되는 과미력종 내 취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1번 과미력종 내에서 지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세한다는데 아까 과미력종 내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지점이나 분사무소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대도시 내 중과세하고 구별해야 되는 건데요. 수도권 과미력 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승계 취득도 중과세한다는데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하는 거지 승계 취득 기존의 빌딩 주인만 바뀐 것은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보시니까 3번은 정답이죠. 과미력종 안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가설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 3번 정도 4번 과미력종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가설물건에 대해서 중과시 도시형 업종의 공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습니다. 비도시형 여기 보세요. 아까 비도시형 공장이어야지 비도시형 공장이어야지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아까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과미력종 내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는 법인의 경우에 한해서 중과돼서 개인은 중과세지 않는다는데 자 개인의 경우에도 공장은 과미력종 내 공장 신증설 이거는 개인의 경우도 중과세예요. 아주 깊은 내용이지만 참고로 봅니다. 과미력종 내에서 법인의 본점용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이거하고
공장 신증설이 이제 구별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63번 문제 있죠? 63번 문제도 여러분이 쭉 한번 다시 한번 정답 회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92페이지 여러분 92페이지 64번 문제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세율 특례에 관한 게 뒤에 나와야 될 문제가 벌써 딱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세율 특례에 관한 건데 한번 볼게요. 우리 취득세 세율은 특례 세율, 표준 세율, 중과세율을 바꾼 이제 특례 세율인데 특례 세율은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별하는 거 포인트인데, 자, 배경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역시 취득세 세율, 표준 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에서 그 특례세율 부분에 대한 해설 기본성 항의를 좀 참조해서 한번 보시고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일단 한번 여기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쓰는 거였습니다. 중과세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항상 시험에서 특례세율 나올 때는 예외는 고려하지 않도록 항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1번 보니까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요. 돈 빌려온 동창들 얘기죠, 여러분들. 돈 빌려온 동창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친한 동창이 돈 빌려 오니까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떤 친구가 그랬죠, 동창들. 돈 빌려 온 친구가 자 보세요. 갑과 을이 있는데 동창인데 별로 안 친한 친구가 돈 빌려 오죠. 야, 너 사업한 애가 네 명의로 부동산 갖고 있지. 너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일단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라. 대신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살아갈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그래서 환매 특약을 맺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했다가 나중에 갑이 환매 기간 내 환매대금 치르죠. 야, 다시 나한테 팔어. 그래서 환매권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환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을 보면 을 입장에서 보면 왔다 간 거예요.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 과세를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개인 간의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옛날에 등록세는 과세했어요. 등록세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요. 이걸 같게 주려고 하니까 종전하고 똑같이 같게 주려고 하니까 옛날에 취득세 과세하지 않았던 2%를 옛날에는 취득세 2%였는데 2%를 빼면 되죠.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뭔가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 필요했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게 조정세율, 중과 기준세율인데 이게 2%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니까 여기에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자,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세목간소에 따라 통합했는데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종전하고 똑같이 일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등기비용만 받는 것들인데 자 한번 봅니다. 계속 2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고급택 제하고 및 그 부속토지 취득이요.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는데 친구를 만났죠.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인데 놀러 올래? 아니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엄마 아빠 공동 명의 집인데 놀러 올래? 뭐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집은 우리 집이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요. 제가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그 주택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는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부모님에서 명의를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세는 과세했습니다.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을 빼면 자 등기비용만 받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생각나세요? 이거 나오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합의물 분할이라든가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단서 잘 봐야 돼요.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하고 하여튼 공유물 합의물 분할했다.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진 거죠. 공유물 분할. 자,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눠 가진 거잖아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공유물을 분할했다.
지분의 표시 없으면 균등 지분이었는데 분할했으니까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갔죠? 형식적 취득.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옛날에는 등기는 갑부분, 을부분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그러니까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빼면 등기 비용만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했다.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50%씩이었다가 갑 60, 을 40% 분할했다. 그러면 종전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번쩍 들어서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옮겨요. 그러면 소유자 변동 없죠? 형식적 취득입니다. 형식적 취득. 근데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네, 소유자 변동 없는데 그래서 형식적 취득. 근데 이전하기 전에 1억이었는데 옮겼던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서 잘 봐야 되고요. 5번입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 건축 면적 증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가액 증가가 있을 때 이런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주의하셔야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봅니다.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건축물 개수로 자, 가액의 증가가 있다. 자, 그러면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간주 취득이죠.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고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근데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는 증가된 면적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개수는 원시 증수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 정합니다. 2.8% 표준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면적 증가 없는 그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이거 간주 취득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2%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해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정되는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65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및 특례세율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 비과세입니다.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이전했죠. 여전히 대내적으로 위탁자고 수탁자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비과세입니다.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또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 비과세입니다.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이전됐어요.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했으니까 상속으로 인한 취득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과세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2번 상속에 따른 일가구, 그래서 1번 정답이고 상속에 따른 일가구주택에 따른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해서 일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고요. 3번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증가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지분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형식적 취득으로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 뺀 특례세율인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이거는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4번 이혼에 의해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은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죠.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원래 내 목 내가 찾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취득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5번 임시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임시건축물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자 보세요. 임시건축물이요. 임시건축물,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근데 다만 임시건축물 사실성재산 제외입니다. 같은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실성재산 나오면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사실성재산은 제외하고 별장, 고불학장 같은 사실성재산은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예요. 임시건축물. 근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할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랍니다.
자, 어떤 세율로 과세해요?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로요.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초과하면 과세입니다.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로요. 자, 이런 얘기고 초과하지 아니할 때 비과세입니다. 맞고요, 5번은. 자, 그래서 1번 정답이었고 넘어갑니다. 94페이지 66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또 특례세율 문제네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금으로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취득물건은 주택 외 부동산이고 중과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요거 기출지문 한번 보세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배수의 취득이요. 돈 비용 동창들을 얘기했죠.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적 취득 등기 공짜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한 임시건축물 취득은 자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이거.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자, 디귿번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내 거 내가 찾아봤죠? 형취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적 취득이죠.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은번만 아니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기역 디귿 리을 나머지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67번 문제 비과세에 관한 건데요. 예, 일단 뭐 또 비과세에 관한 거 또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뭐 세율 특례 문제가 또 나오네요. 뒤에 또 있어요. 그래서 세율 특례에 관한 것도 마저 또 뭐 보고요. 어떻든 간에 취득세에 관한 거 잠시 쉬었다가 문제 자 다 보고 그 다음에 등록명세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